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은 패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팔이 안 보여가지고. 어떤 상황을 한숨 먹어봐서. 잘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오면은 스스로가 잘 사기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계속 영상을 했는데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추는 건 되지 그게 극복이 잘 안 돼요. 상황의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른 제 마음의 패턴이 계속 비슷하게 그려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사띠가 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사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은 상황대로 보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사띠는 돼도 그게 어떤 상황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나요? 그나마 사띠가 되면은 괴로워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사띠가 아예 안 되면 이제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띠가 안 돼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사띠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또 알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에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근데 내가 명상을 더 열심히 잘 하면은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게 좋다고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그런 패턴 그것도 또한 그런 패턴의 또 반복인가요? 그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게 약하구나. 다음에는 수행 열심히 해서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빨리 차리고 이걸 넘겨야겠다. 그리고 또 같은 상황이 오면은 또 정신없이 무너지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아예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은 약하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이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가르침을 펼치셨는데 그걸 그때 처음 가르침을 펼치신 그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중도를 발견을 하고 그 중도를 통해서 명지, 즉 깨달음, 분명한 이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삶의 모든 불편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됐다라고 처음에 그러셨어요. 중도로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도는 부처님이 만드신 어떤 수행법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중도를 발견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중도, 길도자로 번역하다시피 그렇게 사는 방식, 삶의 사는 법, 삶을 사는 자세, 마음가짐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만 하면은
이 어떤 삶의 이치라든가 이 자연의 이치라든가 이런 이치가 분명한 이해, 명지, 밝은 안, 즉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도를 또 다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8정도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8정도 중에 하나가 사띠죠. 8정도 중에 하나가 사띠인데 그래서 사띠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8정도는 나머지 7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나머지 7개 중에 사띠가 아주 중요한데 사띠만큼 중요한 것이 또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크게 보면 바른 견해와 사띠가 함께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른 견해 다음에 바른 사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른 삼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른 견해를 글로 읽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는 이해는 하면서 예.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 몸과 마음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 괴로운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건데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을 안 피하고 부딪히는 게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 또한 생각이고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면은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즉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면은 사실 적용해주고 말고 없이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래서 삶에 그냥 녹아들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원숭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코끼리 보셨어요? 안 본 것 같다. 제가 뭘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데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코끼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백과사전을 보고 그것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죠. 코끼리는 코가 길다 그러면 코가 길다는 것을 암기해야 되고 사진을 기억하려고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코끼리를 한 번 본 사람은 기억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그냥 어떤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만났던 그런 경험이 그냥 떠올라져서 떠오른 그것을 그때 봤던 그 경험이 그냥 떠올라서 그냥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본 사람과 코끼리를 보지 않고 그것을 코끼리가 뭔가를 암기하고 백과사전을 보고 암기하고 해서 코끼리를 안다는 사람은 거기서 본 그 이야기만 나오면 괜찮지만 그 이야기 외에 다른 게 나가면은 그만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를 어떻게 직접 보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미 다 봤어요. 삶에서 보면 다 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냄새 맡아진 경험, 맛보여진 경험, 몸으로 감촉되어진 경험, 그리고 온갖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도나 이런 것이 작용한 어떤 경험, 이 경험 속에 사실은 삶에서 경험되는 매 순간마다 경험되는 그런 모든 경험이 그 이치가 분명할 정도로, 저 코끼리를 본 것처럼 분명할 정도로 그 경험은 이미 넘치고 넘칠 만큼 이미 다 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 보이고 들리고 한 모든 경험 속에 사실은 앞으로 어떠한 보임, 들림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게 없을 정도로 이미 사실은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몸으로 감촉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으로 작용하고 감정으로 작용하고
또 뭐 마음이든 의도라고 작용하는 그 이상 더 없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경험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했겠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든가 그것뿐이지 사실은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했을지 또한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난 것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설사 그 앞에 없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 순간순간에 지금 살아오면서 그 경험은 뭐 넘치고 넘칠 만큼 이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실제로 본 경험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살면서 왜 그러면 그걸 잘 모르느냐? 맨날 어떤 생각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본 것을 본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전부 해석하고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의 경험을 모르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기 전에 그거를 끊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이 나는 거를 보면은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야 그러면 된다고 그러지만은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스스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나 규정하거나 하기 이전에 그 알아지는 그 상태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판단과 규정하기 이전에 알아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알아지고 있어요, 이미. 이미 그렇게 알아지고 있는데, 생각으로 규정하고 뭔가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알아지는 것에 알아진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안 알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아졌는데 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돼요. 경험되는 것에 단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규정함만 없으면 돼요. 일부러 직면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피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직면되면 되는 대로 또 피함이 일어나면 피함이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은 피하면 안 된다 또는 직면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면은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해결되면 해결되는 대로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대로 단지 평가하고 규정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만 없으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기만 하면은 그것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기만 하면은 그런 모든 문제는 저절로 자연의 이치대로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바로 이해돼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이해는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문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이해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사띠가 되려고 하면은 사띠가 잘 안 된다고 그러셨죠? 사띠가 되려고 하면 사띠 하려고 함이 없어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정하고 단정함이 없어야 돼요. 즉 뭐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믿는 것이 없어야 돼요. 믿지도 안 믿지도 말아야 돼요. 즉 믿지도 안 믿지도 말한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안 그렇다라고 규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지금 들으시면서 맞다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안 맞다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단지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라는 생각이나 또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그 생각이 그냥 알아주면은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알아주면 그대로면 돼요. 즉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한다 라고 거짓만 없으면 동일시함만 없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그런 모든 삶에서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직면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가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바로 직면이라 이름하는 상태죠. 회피하려고 하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직면된다 하더라도 불편하든가 괴롭지 않게 돼가요. 왜 불편해요? 직면하는 것이 왜 불편해요? 직면하는 그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단정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가령 그것이 안 좋은 거다. 이것은 삶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러니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함이 있기 때문에, 단정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바른 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단지 삿띠만으로 부족하고 삿띠 더하기 바른 견해의 상태는 규정함이 없이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가 바로 이 바른 도의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삿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에서 바르지 않아요. 삿띠 더하기.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항상 그쪽에서 항상 삿띠 빠냐라고 그러죠. 삿띠 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냐가 바로 지혜, 바른 견해인 거예요. 삿띠와 빠냐가 함께 해야지 삿띠만 있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삿띠 빠냐가 함께 있어야 그러면 바른 삼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른 삼매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가 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인 거예요. 그래야 삶의 이치가 왜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삶이란 것이 뭔지, 나라는 것이 뭔지, 라고 하는 그 이치가 분명히 알아지고, 그리고 삶에서 이제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만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삿띠는 이제 경험도 하셨고, 또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이 빠냐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빠냐가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가 대화하는 대부분은 이 삿띠 빠냐 이 두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빠냐도 이론적인 빠냐를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것이 빠냐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것이 빠냐다 어떤 거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단지 이 경험을 단정하는 어떤 고정관념, 그것이 고정관념이다, 관념이다라고 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그것이 관념임을,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를 한 번 본 사람은 코끼리를 애울 필요도 없고 이렇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그런 대화 속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지금까지 수행과 관련해서든 삶에서의 경험이든 뭐든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대화 속에서 그런 것이 아마 밝혀지고 그렇게 돼 갈 거예요.